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될 때 보통 상가도 당연히 포함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지에 따라 상가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재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가 제외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상가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재건축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오늘은 상가가 재건축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상가도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를 보면 상가가 한쪽 대로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옛날 아파트들을 보면 중심 상가라고 해서 상가가 아파트 한가운데 있거나 단지 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가 아파트 부지 내에 있다면 상가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재건축을 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상가를 제외하고 신축 아파트를 설계해야 한다면 설계부터 사업성까지 꽤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수익성 측면에서 상가가 포함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들은 아파트에 비해서 상가의 높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상가 부지를 포함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상가 부지에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토지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상가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 문제도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전체의 수를 놓고 봤을 때 아파트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 상가의 호실수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조합에 따라서 상가 독립 정산제를 인정해주고 상가의 특성을 반영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독립 정산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종전 자산평가에 있어서도 상가의 평가금액과 아파트의 평가금액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상가의 경우 아파트 동호수 추첨이라든지 배분 기준처럼 법이나 조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분양 신청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을지 예측이 매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상가 조합원 분들이 재건축 사업에 대해 동의를 할 때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를 하면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상가 소유자들과 동의 단계에서부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로 분양받는 게 어렵다 보니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 산정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해서 상가 소유자들은 재건축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하려면 상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고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요. 상가 소유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경우 과반수 동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종 상가 소유자들이 재건축 사업에 반대를 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아 재건축 사업을 위한 동의율을 갖추기 어려운 곳에서는 상가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재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도 그런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강변북로를 지나가시다 보면 용산 쪽에 우뚝 솟아있는 아파트를 보셨을 겁니다. 레미안 첼리투스인데요. 레미안 첼리투스는 렉스 아파트가 재건축된 것인데 렉스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첼리투스 앞에 상가가 그대로 있습니다. 고덕주공 6단지 아파트와 서초 3호 아파트도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이 완료되었고요. 청담 삼익 아파트도 청담 삼익 쇼핑 상가를 제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 있는 일부 상가만 제외된 경우도 있습니다. 개포시형 아파트 중심 상가인데요. 원래 개포시형 아파트는 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전부 포함해서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상가 소유자들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개포시형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상가 부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는 별도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정은 매우 드문 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하는 것은 그만큼 상가 부지만큼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돼서 사업성 측면에서는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상가 소유자들과의 갈등의 골이 깊다거나 협의점에 도달할 수 없어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상가가 단독으로 재건축을 원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조합원들과 갈등이 계속되고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데 아파트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사가 있다면 상가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과
서울시의 재건축 사업, 부대 복리시설 소유자 주택 공급 규정 운영 방안이 내려져서 상가 소유자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상가 단독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곳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성 측면에서 아파트 조합과 협상에 따라 단독 재건축이 더 이익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한 사업성 분석과 아파트 조합과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협상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최혜진 수석 변호사입니다.